반갑습니다. 주식타임즈의 주식견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이 폭락하고 은이 하루 만에 31%가 박살이 나고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아침에 11%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걸 보고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다, 아니면 전쟁 리스크가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가에서 조개 껍데기 줍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발작적인 현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자본시장을 지배해온 돈 풀어서 자산 띄우는 공짜 점심의 시대가 끝나고 생산성과 실물 경제라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거든요. 도대체 트럼프는 왜 하필이면 양적 완화는 재앙이라고 외치던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을까요? 단순히 친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식타임즈에서는 케빈 워시의 등장이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가 설계한 소름돋는 양발 운전 전략의 실체를 해부해드리고 미국이 3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준비한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천재적인 금융공학적 설계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다가올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트럼프의 거대한 빅베스 시나리오라는 사실과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가장 냉철하고 수준 높은 인사이트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체크해봅시다. 시장이 왜 이렇게 발작했을까요? 지난 1월 30일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금선물은 11%가 빠졌고 은선물은 무려 31%나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케빈 워시는 2011년에 연준 이사직을 던지고 나가면서 양적 완화는 재앙이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13년 만에 의장으로 돌아온다는 건 시장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돈 풀어서 자산 가격을 띄우는 짓은 안 하겠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녹이는 짓은 끝났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했던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자금들이 공포에 질려 금과 은을 투매하고 도망친 겁니다. 은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워낙 많이 끼어있다 보니 담보금 부족으로 인한 강제 청산이 도미노처럼 터지면서 하루 만에 30%가 넘게 증발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하고 주가 부양을 원하는데 왜 하필 이런 저승사자 같은 매파를 의장으로 앉혔을까요? 여기에 트럼프와 워시 그리고 월가가 합의한 아주 고도화된 양발운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전략은 레이싱 기술인 힐앤토와 같습니다. 오른발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뒤꿈치로는 엑셀을 밟는 기술이죠. 이걸 경제정책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른발인 엑셀은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기준금리는 내립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숨통이 트이고 투자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왼발인 브레이크도 밟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 QT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연준의 뚱뚱한 장부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내려가지만 시중의 돈은 귀해집니다. 이걸 유동성 긴축이라고 하죠. 워시 의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돈을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이 나오는 곳에만 돈이 흐르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연준이 돈을 회수하고 국채를 팔아치우면 미국 정부의 그 많은 빚 35조 달러는 누가 받아줍니까? 중국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는데 말이죠. 연준이 안 사주면 국채 금리가 폭등해서 미국 경제가 뇌관부터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진짜 천재적인 발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여러 번 다뤘는데 민간 코인 회사들한테 미국 국채를 강제로 떠넘기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코인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100% 준비금을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 안전자산이 뭐냐? 바로 미국 단기국채 T빌입니다. 이게 법으로 강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계 사람들이 코인을 쓰려고 1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마다 발행사는 기계적으로 1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안 사줘도 전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나도 모르게 미국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동 매수 기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아니, 단기국채 산다고 장기금리가 잡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부 장관 스콧 벤세트가 설계한 묘수입니다. 민간에서 단기국채를 미친듯이 사주면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 발행을 늘리면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 풀리는 장기국채 물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장기국채 가격은 방어가 되고 금리는 안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한 장기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즉시 내려가는 단기금리와는 다르게 장기채 금리는 조절이 어렵고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라 더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치밀한 빅베스 시나리오입니다. 빅베스가 뭡니까? 새로운 CEO가 오면 전임자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고 주가를 바닥으로 만든 다음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개선해서 영웅이 되는 전략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딱 그겁니다. 취임 초기인 지금 워시를 앞세워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거품을 뺍니다. 그럼 사람들은 욕하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다 파월이 똥 싸놓은 거 치우는 중이다. 우리는 경제를 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내년 하반기쯤 물가가 잡히고 경제 체질이 개선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규제를 풀면서 증시를 폭등시키는 겁니다. 그럼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경제를 살렸다고 환호하겠죠. 이게 바로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트럼프식 예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AI는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워시가 믿는 구석이 바로 AI 생산성 혁명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일론 머스크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 과거에는 돈을 풀면 인플레가 왔지만 지금은 AI가 생산 단가를 낮춰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즉 AI 덕분에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금과 은, 비트코인이 유동성 축소 공포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는 결국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달러를 더 찍어서 빛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뿐이거든요. 거기에 AI 시대가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해집니까? 전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원자재입니다. 화폐는 무한정 찍을 수 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는 유한합니다. 결국 먼 미래에는 이 희소한 저항들의 가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시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금속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여태 상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하락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인생처럼 자산에도 굴곡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의 판을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금이 빠지는 걸 보고 공포에 질리셨나요? 겁먹지 마십시오. 이건 붕괴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의 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의 힘으로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꿈만 있으면 올랐죠. 하지만 워시의 시대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숫자가 찍히는 놈만 살아남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무작정 찬양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가 그 자리에 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계획 속에서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마소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마소뿐만이 아닙니다. 0%대의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엔을 빌려 높은 수익률 자산에 투자하던 캐리 트레이드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과는 상관없이 기술주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트럼프와 워시가 회복을 도울 겁니다. 단 실적이 확실한 진짜들만 가려서요. 그렇기에 이번 하락장 때 AI 묻어있는 거 그냥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닌 구글이나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또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할 때라는 것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진짜 승부처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소형주 옥석 가리기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미국은 러셀, 한국은 코스닥. 예를 들면 현재 코스닥은 미국의 러셀보다 기업 수가 많아요. 이미 좀비 기업 쳐내는 정책이 들어간 상태니까 거품이 꺼지고 정해만 남게 되는 순간이 오면 다시 올 건강한 반등장에서 만족할 만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 기반의 알짜배기 기업들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때가 된 아이디어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지금 시장을 덮친 이 공포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산통입니다. 과거의 관성에 젖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아이디어를 먼저 포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